예, 이제 요거 보십니다. 예, 이제 뭘 할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 Z라는 것은 바로 실수하고 호수로 이루어진 복소수로 주어지는 값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복소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복소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즉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하고 호수로 이루어진 것을 복소수라고 부르고 이 복소수에 의해서 우리는 몇 가지 값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이유는 없죠. 무조건.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크기하고 위상각입니다. 제가 이 복소수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얻어보자 하면은 요거를 갖고 우리가 뭘 얻어보자 하면은 한번 복소수의 뭐를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복소수의 크기, 절대값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루트의 뭐의 제곱이야? 실수의 제곱 플러스 뭐의 제곱이냐면은 호수의 제곱입니다. 맞나요? 이렇게 해서 크기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위상 뭐예요? 각입니다. 이때 요 위상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요거야. 제가 요 양단자에 제가 이제 뭐를 갖다 걸어요? 제가 요 양단자에 뭐를 갖다 거냐면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갖다 겁니다. 전압을.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여기에는 뭐가 흐르냐면은 전류 I가 열심히 흐릅니다. 이때 뭘 갖다 걸면 많은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흐를 것이다? 많은 전류가 열심히 쌩쌩 흐른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요 위상각이라는 것은 바로 요 전압하고 요 전류가 이루는 위상각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저항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는 뭐라 그랬어요? 동위상이라고 불렀고 콜회로에서는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몇 도만큼? 90도만큼 앞선다고 배운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저항 성분도 아니고 L 성분도 아닌 RL 구조죠. 그처럼 RL 직렬회로에서 전압과 전류가 이루는 위상각은 얼마냐면은 지금 저걸 요만큼의 위상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이제 복소수 가지고 위상각을 구하라. 그럴 때는 무조건 뭘 줬고 시작하는 거야? 아크탄젠트를 줬고 시작하자 그랬죠? 아크탄젠트를 줬고요. 뭐분의 뭐? 실수분의 호수입니다. 그러면은 실수가 누가 되냐면은 R값이 실수가 되는 거고요. 호수는 누가 되냐면은 요게 호수가 됩니다. 그럼 요 위상각, 즉 요 위상각이라는 것은 바로 RL 직렬회로에서 전압과 전류가 이루는 위상각은 얼마냐? 요만큼의 위상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 두 번째 이걸 물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칸이 안 나오겠죠? 밑으로는 어떻을까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요 각에다가 뭐를 붙이면 요 각에다가 제가 뭐를 붙이면 코사인을 붙입니다. 그러면 요 각에 제가 코를 붙이면 코사인 세타를 합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역률이라고 부르네요. 역률. 역률이 바로 뭐냐? 이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직렬이죠. 우리 직렬회로에서의 역률의 정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렬회로에서의 역률의 정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직렬회로에서 역률 정의식은요. 그냥 구두상 떠들게요. 바로 회로 전체 인가한 전압에 대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비가 바로 직렬회로에서 역률 정의입니다. 그러면 그 정의식을 넣어가지고 식을 만들면요. 이렇게 됩니다. 바로 여기는 뭐야? 회로 전체 인가한 전압에 대한 분자는 저항에 흐르는 우리 회로 전체 인가한 전압에 대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비. 그럼 여기에 있다 뭐야? 양단자에 걸리는 전체 전압에다가 여기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넣으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정리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뭐가 되냐 이것은 Z분의 바로 R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대입하시면은 Z값이 얼마죠? 루트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인가요? 예, 오메가 L의 뭐냐? 제곱 분의 뭐가 되고 이렇게 R이 됩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면은 RL 직렬회로에서의 용렬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제가 뭘 알면 이 임피던스 값을 알면 자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여러분이 빨리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의무적인 거고 이제 출제자가 이런 회로가 주어지고서 여러 가지를 묻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가 첫 번째로는 전압 구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전압, 즉 요 양단지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요 양단지에 걸린 전압 V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법칙, 무슨 법칙? 오음 법칙에 의해서 오음 곱하기 I라는 식이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 요 전압이 요 양단지에 걸리는 전체 전압 개념이었다면 이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 오음이라는 것은 전체 오음입니다. 그럼 전체 오음이라는 것은 이것도 아닌 이걸 다 합한 게 누구였어요? Z였잖아요. 그래서 오음 자리에 뭘 써가지고 Z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V는 Z 곱하기 I라는 무슨 회로? 교류, 회로. 즉 이처럼 교류 회로에서의 무슨 법칙이냐? 오음 법칙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서 여러 가지를 물 수 있겠죠. 뭐 I를 물을 수도 있고 Z를 물 수가 있겠죠. 뭐 I 물었다, Z 물었다 그럼 그냥 이 식에서 여러분이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한번 해본다면은 I를 물었다, I 물으면 요거 놈은 어떻게 되고? Z분의 V고요. 만약에 V 물으면 어떻게, 만약에 이번에 Z 물으면 뭐 분해?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 예, 109쪽이죠, 109쪽. 예, 109쪽 보시면 109쪽의 문제 13번입니다. 예, 13번에 RL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 Z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걸 물었죠? 요겁니다, 이거. 예. 요건데, 요런 책이 이렇게 안 나왔죠? 예. 참고로, 우리가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 이것은 X 뭐예요? 이게 XL이죠? 요거 뭐죠? 요게 XL이었잖아요, 이게. 맞나요? 예, 이렇게. 다음 몇 번이고, 3번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문제 14번. 저항 구옴과 용량 리액턴스, 용량은 콘덴서입니다. 뭐 콘덴서는 나중에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15번에 15번에 RL 직렬 회로에서 저온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얼마가? 탄젠 세타를 물었죠? 이거 물었네. 우리 RL 직렬 회로에서 저온압과 전류가 이런 위상차는 몇 도? 요만큼이라 그랬죠? 근데 뭘 물었죠? 요거 물었죠, 이거. 그래서 R분의 오메가 L 다 몇 번이고 3번인가요? 3번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병렬까지 해야지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한번 병렬까지 하고, RC까지 하고 그냥 좀 풀어드릴게요. RC. 그래야지만 좀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C가 중간에 끼니까. 그럼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 6번째가 이번에 RC입니다. RC. RC 직렬입니다. 그럼 RC 직렬이라는 것은 바로 R소자와 C소가 직렬 접속된 구조를 뜻하는 거죠. 그림 그려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전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소자를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저항이라고 부르고, 단위로는 뭘 쓰는 거야? 옴을 쓰고요. 그다음 전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소자를 뭐라고 불러요? C라고 부르죠. 단위는 뭘 쓰고요? 이렇게 씁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R과 C를 이렇게 연결된 회로를 직렬회로라고 부릅니다. 맞나요? 그럼 앞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기를 여러 가지 소자들이 직렬 구조일 때는 출제자가 묻든 안 묻든 무조건 뭘 구하는 거야? 의무적인 겁니다. Z를 구합니다. 이때 Z를 뭐라고 부르고 임피던스라고 부르고, 이때 임피던스의 단위는 뭘 쓰냐면 이렇게 옴을 쓴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제가 이제 누굴 통해서? 요 놈을 통해서 내가 Z값을 구해야 되는데 Z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 요 단위는 옴이고 요거는 페럿이고 요거는 뭐예요? 옴에 대해서 물은 거죠. 그럼 지금 주어진 소자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소자의 단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단위를 같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어떤 단위로 바꿔주냐? 항상 주제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옴에 대해서 물었으니 이것들의 단위를 싸그리 뭘로 바꾸자는 거예요? 옴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단위는 옴이니까 괜찮고, 누구를? 이 콘덴서 단위를 제가 옴으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냥 바꿀 수는 없죠. 그럼 콘덴서에다 옴을 바꿀 때 여기에다 뭐가 들어가요? 오메가 분의 얼마? 1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뭐가 붙어요? J가 붙죠? 근데 J가 앞으로 나가면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J가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용량 리액턴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단위가 옴 또 같죠? 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계산법을 가능합니다. 임피던스의 단위는 옴이잖아요. 그럼 우리 전기의 기본 소자는 RLC에서 태어날 때부터 옴의 단위를 갖고 있는 게 누구였어요? 저항이죠. 이걸 저항법을 씁니다. 그럼 저항이 직렬일 때 무조건 뭐예요? 더하죠? 이걸 더하면 이거는 이렇게 돼요. 바로 R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얼마가 되냐? 이렇게 1이 됩니다. 그러면서 단위가 뭐냐? 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Z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임피던스죠? 임피던스라는 것은 바로 무슨 성분? 저항 성분하고 리액턴 성분으로 이루어진 걸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임피던스에서 이 부분, 실수 부분이 바로 저항이 되는 거고요. 허수 부분이 바로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리액턴스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콘덴서니까 X 뭐가 돼요? C, 용량 리액턴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바로 XC를 뜻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럼 구해놓고 보니까 요 놈은 실수가 되고 요건 호수죠. 그럼 실소수는 뭐예요? 복소수죠. 그러면 복소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값을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복소수의 크기, 즉 무슨 값을 뜻하는 거예요? 절대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Z의 크기 값을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이 Z에 제가 뭐를 구하면 크기 값을 제가 한번 구하면 크기입니다. 크기 구하면 어떻게 돼? 이것은 루트라고 뭐의 제곱이야? 바로 실수의 제곱 플러스 뭐의 제곱이냐면은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맞나요? 이게 크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위상 뭐가 되냐? 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소수 가지고 위상각을 구하라. 그럼 무조건 뭘 적고? 아크 탄젠트를 적고요. 뭐 분의 뭐? 실수. 누가 실수예요? 요 실수분의 바로 뭐냐? 호수를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시험 문제 이게 안 나와요.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거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시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요? 정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크 탄젠트에. 이거 정리하면 이건 얼마죠? 오메가 CR분의 얼마가 돼요? 1이 나오죠? 그럼 요걸로 나옵니다. 요걸로. 그래서 우리는 RC 직렬회로에서 요 위상각이라는 것은 뭐냐? 요겁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뭐를 갖다 그래요? 똑같이 제가 한번 전압을 넣어봅니다.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은 뭐가 흐르냐? 전류가 막 흐릅니다. 그러면 요 위상각 세타라는 것은 바로 전압과 전류가 이루는 위상각이 요만큼이 차이가 난 겁니다. 우리가 RC입니다. 그래서 RC 직렬회로에서 전압과 전류가 이루는 위상차 몇 도 요만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어디에다가 요 각에다가 제가 뭐를 붙이면 코사인을 붙이면 요걸 뭐라 불러요? 역률이다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역률입니다. 그 역률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직렬 회로에서의 역률의 정의는요. 직렬 회로 역률의 정의는 회로 전체 인가한 전압에 대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비가 역률의 정의입니다. 그럼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바로 Z분의 뭐가 나오는 거야? R이 나옵니다. 이때 Z값은 얼마가 되고 여기 있네요. 바로 루트의 뭐의 제곱이에요?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분의 얼마? R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대신에 우리는 요거 대신에 요 XC분의 1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오메가 11 대신 뭘 쓸 수 있냐? XC를 쓸 수 있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 뭐를 알냐? 임피던스 값을 알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걸 자동으로 우리가 의무적인 거죠. 구한 거고 이제 저자가 또 묻겠죠. 여러 가지 묻는 것 중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잘 묻는 게 전압은 얼마가 되겠느냐 또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럼 이것은 바로 앞에 했던 것처럼 이것도 Z 곱하기 I가 되고요. I라는 것은 뭐분의 뭐가 되고 Z분의 V가 됩니다. 다 요 식에서 나온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까지 했으니까요.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필기 하시고요. 109쪽에 보시면은 이제 13번 해드렸으니 14번부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한번 싹 지워버리고 해드릴게요. 이거는 지우게 할게요. 예, 109쪽에 14번 한번 보실까요? 14번입니다. 예, 14번에 저항 9옴과 용량 리액턴스 10옴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라고 물었네. 우리가 용량 리액턴스라는 것은 L 성분이 들어간 거야, C 성분이 들어간 거야? 용량이니까 C 성분이죠.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럼 이렇게 생긴 그림을 뜻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뜻합니다. 그때 저항값이 얼마냐니까 여기 얼마? 9옴이라고 되어 있고요. 용량 리액턴스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여기 15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에 다니는 옴이 맞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콘덴서에 다니는 옴이 아니고 원래는 뭐야? F라는 페럿입니다. 그럼 페럿을 쓰지 않고 옴을 썼다는 것은 여기에는 무슨 부가 붙어요? 플러스 J가 붙는 거예요? 마이너스 J가 붙는 거예요? 또 기억 안 나시죠? 보세요. 우리가 X가 뭐죠? 리액턴스. L이 붙으면 유도 리액턴스. 그 유도 리액턴스라는 것은 바로 뭐냐? J의 오메가 L. 맞죠? X가 붙으면 리액턴스. C가 붙으면 용량 리액턴스. 그 용량 리액턴스라는 것은 뭐냐?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얼마가 돼? 1이 됩니다. 그럼
그럼 보시면은 우리 유도 리액턴스에는 무슨 제? 플러스 J, 마이너스 J. 플러스 J가 붙지만 용량 리액턴스에는 플러스 J, 마이너스 J. 마이너스 J가 붙는 거예요. 이거 아시나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용량 리액턴스니까 플러스 J, 마이너스 J. 마이너스 J가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는 안 나왔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요 앞에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었어? 이거에 임피던스를 물었네. 임피던스 값 구하게요. 우리 임피던스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야? 옴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놈을 갖고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왜요? 옴 똑같기 때문에. 그 임피던스는 태어날 때부터 단위가 옴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단위가 옴을 갖고 있는 소재가 누구? 저항. 그럼 저항법을 쓰는 겁니다. 그럼 저항이 증기할 때 더하죠. 더하기가 얼마냐면은 9 마이너스 J 얼마? 1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 9가 바로 뭐냐? 저항을 뜻하는 거고요. 요 12가 바로 정확하게 따지면 용량 리액턴스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구해놓고 봤더니 요 놈은 실수가 되고 요거는 호수죠. 그럼 실수하고 호수로 이루어진 걸 뭐라고 부르고 이것을 복소수. 그러면은 우리 복소수의 뭘 구해보자 한번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복소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를 이렇게 씌우고요. 뭐의 제곱이야? 실수의 제곱 플러스 호수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얼마 나와요? 15가 나올 거야. 그래서 14번 다 몇 번이고 15번 그래서 2번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15번은 해드렸고 그 다음에 16번 볼까요? 16번입니다. 16번은요. R4X3이 직렬회로에 5A 전류가 흘렀다면 이때 전압은 얼마가 되겠냐? 전압 물었습니다. 그림 그려봅니다. 원초 R이고요. X라는 것은 코일 같으면 XL이고 콘덴서 같으면 XC인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건 L인지 C인지를 뚜렷한 구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뭔지 모르니까 그냥 박스로 치겠어요. 박스. 뭔지 모르는 값이니까 이렇게. L인지 C인지 모르니까 박스 칠게요. 여기서 저항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4옴이 되고요. 리액턴스 값이 얼마냐니까 3옴이 되는 겁니다. 그 리액턴스란 코일 같으면 요거는 플러스 J가 되고요. 콘덴서 같으면 이것은 마이너스 J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요. 모르니까 뭔지는 몰라요. 그냥 리액턴스란 막연한 용어니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뭐를? 전류를 흘렸다면 전압은 얼마가 되겠냐. 이게 5A라는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5A라는 전류가 흘렀다면 이때 뭘 구하냐면 바로 요 양단자에 요 단자하고 요 단자에 걸리는 뭐를 구하라? 전압은 얼마가 되겠냐.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 대해서 묻습니다. 뭐 갖고 하기? 전압 V 갖고 하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뭘 물었어요? 전압을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약속하기를 어떤 약속이요? 여러 가지 소자들이 직렬일 때는 무조건 뭘 구하자는 거예요? Z를 구합니다. 그럼 Z의 단위가 뭐기 때문에 5옴이에요. 이 주지놈 갖고 우리가 Z값을 구하면 되죠. 근데 다행히 옴이니까 똑같죠. 바로 계산법이 들어갑니다. 임피던스는 저항이니까 어떻게 이것은 4 플러스 마이너스 J 얼마가 되고 3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4는 실수고 3은 호수죠. 그럼 실소수는 복소수죠. 그럼 복소수를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기잖아요.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의 뭐의 제곱이요?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건 얼마가 돼요? 3대 4대 얼마? 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상각도 가능하죠. 위상각을 혹시나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뭘 줬고 아크 탄젠트를 먼저 줬고요. 뭐분의 뭐가 돼요? 실수분의 바로 호수합니다. 그럼 뭐 각 나오겠죠. 그러면 요 나온 각에다가 뭐를 붙이면 코를 붙입니다. 여기에 제가 뭐를 붙이면 코사인을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용률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용률을 모르겠다. 즉 용률 나는 구하는 공식에다 풀겠다.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뭐분의 뭐가 돼요? Z분의 바로 R이 됐잖아요. 그럼 Z값은 얼마야? 5가 나오고요. R값은 얼마가 되냐? R이 얼마?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용률이 나옵니다. 이건 자동이에요. 막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의무적인 거고. 근데 문제 이게 아니죠. 뭘 물었어요? 전압을 구하라. 그 전압 V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법칙. 무슨 법칙? 오hm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 전압은 요 양단지에 걸리는 전체 전압이야. 그 전체 전압이라는 것은 전체 오hm 곱하기 전체 전류가 되겠죠. 그 전체 ohm이라는 것은 이것 단위 누구야? 두 개를 합한 Z입니다. 식을 굳이 쓴다면 이것은 이렇게 돼요. 대입합니다. Z가 얼마죠? Z가 5. 절 몇 암페어? 5. 합이 얼마? 곱하면 얼마? 25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예. 그래서 16번의 답은 25,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 뒷장에 18번 한번 보시겠어요? 18번. 네. 여기 좀 어렵습니다. 18번. 네. 네, 18번입니다. 18번. 예, 18번 문제가 뭐냐? 어떤 회로에 50V라는 전압을 가하니 8 플러스 제 6A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임피던스에 대해서 물었어요. 먼저 전압이 몇 볼트냐니까 50V라고 주어졌고요. 전류가 주어졌는데 전류가 얼마냐고 봤더니 얼마? 8 플러스 J 얼마? 6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이때 뭘 구하라? 임피던스 물었어요. 우리는 이 전압과 전류하고 오hm 사이죠. 우리는 V와 I와 오hm 사이는 무슨 법칙이 존재해요? 오hm 법칙입니다. 다시 누구? V와 I와 오hm 사이는 무슨 법칙? 오hm 법칙입니다. 그 오hm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Z를 구하면 그 오hm 법칙을 이용하면 Z는 뭐분의 뭐가 되시냐? 오hm 법칙 쓰시면 이것은 I분의 V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I 값이 주어졌죠. 예, I 값이 얼마냐고 봤더니 I가 얼마야? I 값이 8 플러스 J6이고요. 전압이 얼마냐면은 50 주어졌어요. 이렇게 50 주어진 겁니다. 이제 요 놈을 이제 해주시면 돼요. 잘 보시면 분모에 이제 뭐가 있어요? J라는 호수가 있죠. 그럼요. 분모에 뭐가 있으면 호수가 있으면 이 분모에 뭘 취하냐? 공유복소수를 취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공유복소수를 뭘로 배웠어요? 켤레복소수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요. 항상 분모에 뭐가 있으면 J라는 호수가 있으면 이 분모에 뭘 취하냐? 공해폭소수를 취합니다. 이때 공해폭소수라는 것은 바로 학교에서 우리가 켤레복소수라고 배웠을 텐데 우리 공해폭소수라는 거 뭐냐? 공해폭소수라는 것은 바로 두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호수 부분의 크기는 각각 똑같고 호수의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를 우리는 공해폭소수. 더 간단히 표현하면요. 호수의 부호가 반대인 게 바로 공해폭소수입니다. 그럼 항상 문제에서 분모에 뭐가 있으면 호수가 있으면 뭘 취하자? 공해폭소수를 취합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공해폭소수는 얼마야? 요겁니다. 예, 호수의 부호만 바꿔진 게 공해폭소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50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 8-제6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수에 없던 수예요. 없던 수입니다. 없던 수를 제가 임의적으로 곱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도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곱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는 변하지 않아요? 원식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얼마가 되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요걸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요걸 정리하시면 분모는 무슨 관계? 분모는 두 개는 공유복소수 관계죠. 그럼 공유복소수 관계가 성립됐을 때는 간단해요. 무조건이에요. 어떤 건 상관없이 무조건 실수제곱, 호수제곱은 끝입니다. 무슨 관계? 공유복소수 관계가 성립됐을 때는요. 실수제곱에 호수제곱에 무조건. 그러면 8의 제곱은 얼마예요? 88에 64가 되고요. 플러스 무조건 이제 호수제곱 6의 제곱 66이 얼마예요? 36이 됩니다. 분자는 전개하죠. 그럼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죠? 또 이렇게 전개, 또 이렇게 전개 얼마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중요하죠.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것은 얼마가 되냐면 이거 두 개 더 얼마? 이것은 100이죠. 100 되고요. 이건 얼마? 400 마이너스 j 얼마? 300입니다. 그럼 계산 어떻게 죠? 이렇게 한번 계산합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얼마? 4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j니까 마이너스 j에 맞죠? 나누면 얼마? 이것은 3이 나오는 거야. 그럼 z는 4 마이너스 j 3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실수, 요 4가 뭘 뜻하는 거예요? 저항을 뜻하는 거고요. 요 j3이 뭐가 또 이것은 요 놈 뭘 뜻하는 거야? 리액턴스입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히 따지면 LC. 그렇죠. C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그래서 15번에 다 몇 번이고 3번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112쪽 보시겠어요? 112쪽. 예, 112쪽에 23번 있죠? 112쪽에 23번 문제 있죠? 112쪽 23번이 바로 요 16번 문제입니다. 112쪽에 23번이 바로 뭐냐? 16번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시 112쪽에 뭐 23번 문제가 몇 번이야? 16번 문제입니다. 사진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24번 한번 보시겠어요? 112쪽에 24번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112쪽에 24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는 드리는데 뭐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니까. (24번에) 86 직렬 회로에 100V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역률에 대해서 몰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항값이 얼마냐면 저항값이 여기에 바로 8옴입니다. 그다음 리액턴스 값이 6옴이죠. 여기가 6옴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리액턴스라고 돼 있지 L인지 C인지 명확한 말은 없죠. 그럼 추측하는 겁니다. 만약에 코일 같으면 요거는 플러스 J고요. 컨덴서 같으면 요거는 마이너스 J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몇 볼트라는 100볼트라는 전압을 넣어봅니다. 이럴 때 뭐를 구하라? 역률을 구하시오라고 물은 거야. 그럼 구해봅니다. 우리가 이처럼 여러 가지 소자들이 직렬일 때는 무조건 뭘 구하는 거야? 무조건이죠. Z 구합니다. 만약 Z의 단위가 뭐이기 때문에 옴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Z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주어진 놈이 갖고 있는 Z 구해 못 구해요? 구하죠. 왜? 요 단위가 뭐예요? 옴. 똑같잖아요. 그래서 단위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뭐가 되냐? 바로 계산법이 가능합니다. 임피던스는 저항이니까 저항이 직리할 때 더하죠. 8 플러스 마이너스 J 얼마? 6이 됩니다. 그럼 구해놓고 봤더니 8은 실수, 6은 호수, 실수, 호수, 복소수잖아요. 그러면 복소수를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기입니다. 그럼 크기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고요? 루트 씌우고요. 루트에 뭐의 제곱이요?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그럼 우리는 빨리 푼 놈아. 6대 8대 얼마? 10. 이렇게 1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뭘 구할 수 있냐면 위상각을 구할 수 있죠. 우리 복소수 가지고 위상각을 구하라. 그 무조건 뭘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크 탄젠트를 적고 시작합니다. 이때 뭐 보내 뭐예요? 실수 부분에 바로 뭐냐? 호수가 됩니다. 혹시 계산기는 있으시나요? 계산기 없이 어떻게 시험을 암산하시려고요? 이게 각입니다. 그럼 이제 요 나온 각에다가 제가 뭐를 붙이면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붙입니다. 그럼 뭐가 돼요? 영률이 나와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시면은 요거를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시냐면요. 지금 용률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럼 직렬일 때 용률의 정의식이 뭐가 있었어요? Z분에 뭐가 있었냐면은 R이 있었습니다. 그럼 Z값은 얼마냐고 봤더니 Z가 얼마야? 10이라고 이렇게 주어졌고요. R값은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8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요걸 계산하시면 이것 얼마가 돼? 0. 얼마? 8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요 나온 각에다가 코를 붙입니다. 코사인 세타를 우리 용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도 하는 방법. 이것은 여러분이 택하시면 돼요. 다 몇 번이고? 3번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기십니다. 뒷장으로 넘기시면 여기까지 이제 LR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이제 봅니다. 이제 몇 쪽 보시냐면은 6번인가요? 7번이 되겠네요. 몇 쪽이냐? 101페이지 보시면 7번이 있어요. 7번.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십니다. 101페이지 내용 7번. 쉬울까요? 이제 뭐가 있냐면은 101페이지에 7번이 있죠. 7번 한번 볼까요? 7번입니다. RLC 직렬회로입니다. 그럼 RLC 직렬은 문제가 딱 한 개 나오는데요. 뭐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죠. 말 그대로 세 개가 직렬 구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긴 소자를 뭐라고 부르고 저항이라고 부르고 단위는 뭘 써요?
옴을 쓰고요. 이렇게 생긴 소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인덕턴스라고 부르고 단위는 뭘 써요? 이렇게 씁니다. 우리 이렇게 생긴 선을 뭐라고 해요? 콘덴서라고 부르고 단위는 뭘 써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처럼 RLC가 무슨 연결이야? 직렬 구조다 해서 직렬 회로다라는 이름 붙인 거죠. 그건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소자들이 직렬 구조일 때는 묻든 안 묻든 무조건 뭘 구하는 거야? Z입니다. 우리 Z의 단위는 뭘 써요? 옴을 씁니다. 그럼 요 놈을 가지고 우리가 Z값을 구해야 되는데 Z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뭐 때문에? 잘 보시면 요 단위는 뭐예요? 옴이고 요 단위는 헬리고 요거는 페럿이고 뭘 물었어요? 옴을 물었잖아요. 그럼 주어진 소자하고 내가 엊그제 소자의 단위가 뭐하면 불일치하면 계산이 안 되죠. 그럼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단위를 막 갖게끔 합니다. 그러면 어떤 단위를 바꾸냐? 항상 주제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옴에 대해서 물었으니 이것들의 단위 싸그리 옴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럼 요 놈은 단위가 옴이니까 괜찮고 누구를? 요 놈을 제가 뭘로 바꿔줘야 돼요? 옴으로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여기에다가는 J에 오메가를 씌워주면 옴이 되는 거죠. 이제 또 요 놈을 제가 옴으로 바꿔줍니다.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오메가 분의 1 해줍니다. 근데 원래 여기 J가 붙잖아요. 근데 J가 앞으로 나가면서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J가 이렇게 붙은 겁니다. 이제 단위들이 옴이기 때문에 바로 계산법이 가능하죠. 임피던스는 저항법을 씁니다. 왜? 단위가 저항의 단위니까. 이걸 정리하시면 다 더합니다. 더하면 이것은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제가 뭘로 묶을 수가 있어요? J로 묶을 수가 있죠. 이것을 J로 묶어냅니다. 그럼 J로 묶어내면은 요 놈은 뭐가 남고 여기에는 뭐가 남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임피던스입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길긴 길지만 이것도 하나에 요거는 실수가 되고 이 놈이 호수죠. 그럼 실수 호수는 뭐예요? 복소수입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복소수의 크기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크기 구하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의 뭐의 제곱이에요? 실수의 제곱 플러스 뭐의 제곱이냐면은 호수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놈을 혹시나 해서 요거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요? X 뭐예요? L을 쓸 수가 있고 요거 대신에 우리가 요거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XC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대신에 우리는 뭘 쓸 수 있냐? X 뭐를 쓸 수가 있냐? C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묻지는 않겠지만은 요거는 안 물어요. 요거 갖고 이제 뭘 구하라? 위상각을 구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번호를 제가 안 씁니다. 예. 이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도 크기는 물 때가 있으니까 크기만 보시면 돼요. 그 위상각을 구하라. 그 위상각이라는 것은 복소수 갖고 위상각은 무조건 뭘 줬고 아크 탄젠트를 줬고요. 뭐분의 뭐가 돼요? 실수분의 호수입니다. 누가 실수예요? 저항이 실수고요. 호수가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뭐를 붙이면 코를 붙입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를 앞에서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용률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요거 하나만 제대로만 받으시면 돼요. 거의 요거 위주로 묻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 양단자에 똑같이 뭐를 그으면 전압을 만약에 건다고 칩니다. 여기에는 뭐가 흘러요? 이렇게 흘러요. 그럼 이제 요 양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은 뭐분의 뭐 Z 곱하기 I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물으면 전류는 뭐분의 뭐 Z분의 V가 됩니다. 뭐 요거 여러 가지 묻겠지만은 거의 직렬은 여기까지 하시면 끝납니다. RLC 직렬은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나오게 되면 Z값을 물을 거예요. 요 Z값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몇 쪽까지? 101쪽까지 내용을 다 설명. 101쪽까지인가요? 예. 101쪽까지 내용을 다 설명한 겁니다. 102쪽 앞부분까지이죠. 예, 102쪽 앞부분까지 설명을 제가 드린 거고,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